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요, 그냥 형용사처럼 썼다 이거예요. 투 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 표현 자체가 형용사처럼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쉽게 말하자면 동사가 이제 더 이상 다자라고 저기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다자라고는 해석을 하지 않고 형용사처럼 해석해야 하며 문장 안에서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파악한다 라고 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투부정사는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기본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는 원래 다자라고 해석하지만 투가 나오면서 더 이상 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다자라고 더 이상 해석하지 않지만 이 동사가 기준이었던 동사에서 표현이 비롯된 이 표현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이 준동사가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요. 주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냥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원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사를 누가 하는지를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바나나를 먹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거는 물론 명사적 용법이지만 it 하면 to가 나오죠. 그럼 여기 뒤에 바나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바나나. 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 이 하나의 표현의 덩어리가 투부정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제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to하고 동사 원형이 나왔었을 때 자, I want to eat a banana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원하는 것도 지금이고 먹는 것도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wanted 이렇게 쓰면 과거에 원했었고 과거에 먹기를 원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 to have eaten 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기다가 잠깐 써둘게요. to have pp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원래 진짜 동사보다 더 과거의 시제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성질은요. 무엇이 있느냐? 자, 패가 있다라는 겁니다. to be pp라 그러면 원래 to 동사 원형이면 그냥 동사 하는 것, 동사 할, 동사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동사 하기 위해서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다시요.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동사 하는 것, 동사 할, 동사 하기 위해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데 to be pp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 그러면 동사 되는 것, 동사 될, 그렇죠? 동사 되기 위해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동사는 부정어를 갖고 나올 수 있죠. 부정. 이런 부정의 표현은 항상 동사랑 함께 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앞에 뭘 쓴다? not을 쓴다. 여기다가 not을 어디다가 쓴다? 투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준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준동사의 특징 말고 이제 형용사의 쓰임, 문장 안에서 형용사는 어디에 쓰이는가를 공부해보면 되겠죠. 자, 형용사는요. 보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죠.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해요.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자, I wanna be a good teacher 에서 형용사 어디 있죠? good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자, 이 good은요. 좋은 선생님이라 그래서 지금 봤더니 teacher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good이라는 이 표현이 문장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e is happy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져 있네요. 보어라고 하면 A는 B이다, B는 A이다가 가능해야 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행복한 상태, 그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자리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어에 물론 선생님이 여기서 주격 보어만 썼지만 목적격 보어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어의 자리에 그리고 명사를 꾸며준다 라는 것처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의 쓰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어떤 위치에 나오게 되느냐라고 알 수가 있는데,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래 형명의 순서입니다. 한국어랑 동일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위에처럼 a good teacher 이라고 해서 좋은 선생님 해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또 다른 예. 자, long hair 하면 긴 머리 이렇게 되죠. 자, black 검은 긴 머리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lack이라는 것도 하나의 형용사고 long 긴이라는 하나의 형용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명사의 앞에다가 써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번처럼요. 명사 형용사의 위치가 바뀌어져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서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우리 여기서도 알아놔야 되는 거 명사가 특이하거나 혹은 형용사가 특이한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사가 독특하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자, 부정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를 뒤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예를 써봤죠? 자, I have something new to learn. 자, something new.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이지만 new something이 아니라 자, something new라고 써준다. 그래서 부정대명사. 그럼 부정대명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정해지지 않은 거죠. 무언가, 누군가. 그래서 something, anything, anyone, anybody라는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부정대명사라 그러고 그런 경우엔 형용사를 뒤에다가 써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형용사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가 길게 나올 때입니다. 형용사가 긴 건 선생님 long black hair도 이렇게 형용사 길게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한 단어의 형용사가 아니라 덩어리의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형용사 구 혹은 절이라는 고급진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구라는 표현은 덩어리입니다. 단어의 덩어리. 자, 구는 예를 들면 자, 뭐가 있을까요?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세 개의 단어가 모여져서 하나의 명사가 됐죠? 이런 걸 명사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 the room 전치사랑 명사랑 함께 붙였죠? 그래서 이런 걸 전명구 이렇게도 부릅니다.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형용사 구로 나오게 되면 혹은 절이라고 얘기하면 주어, 동사, 자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구, 형용사 절, 그러니까 형용사가 원래 하나의 형용사가 아닌 덩어리진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명사의 뒤로 가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뭐뭐한 명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I need a house to live in 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to live in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to live in 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 여기에서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살 집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뭐 할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명사의 뒤로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형용사 구 이렇게 칭합니다. to라는 동사, live라는 to라는 단어, live라는 단어, in이라는 단어의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이걸 구라고 칭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요. 해석할 때
명사를 꾸며주게 해석하면 되겠죠. 방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동사 할이라고 해석하게 되겠고요. 자, 부정. 마찬가지로 있겠죠? not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서 동사하지 않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의미상의 주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우리 어떻게 썼죠? for이나 of의 목적격을 쓰면서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자, 명사의 어디에 뒤로 오게 된다라는 거. 그쵸? 형용사가 이렇게 덩어리로 져서 명사에 뒤로 오게 된다라는 규칙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 쳐놓은 게 있어요. 전치사. 혼자서 쓰이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뒤에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예문에서 in 같은 요런 표현을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살 집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냥 a house to live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 나오는 이 house를 이렇게 뒤로도 갖다가 보내보면 원래 live in a house, 그쵸? live in the house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치사 in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그 밑에 나오죠. 그녀는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to play with 라는 이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왔네요.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자, play, 놀다 라는 뜻인데 놀 친구 해서 to play라고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요? 친구는 함께 노는 거죠. 그래서 play with friends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전치사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부정대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간혹. 자, 이렇게 부정대명사는 아까 전에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 형용사가 뒤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도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명사 앞에 무조건 투부정사 앞에 무조건 명사가 있어서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I need, 나는 필요합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표현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to drink가 나왔는데 명사가 안 나와서 이건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구나가 아니고요. 앞에 부정대명사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마실 차가운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알아놔야 되는 게 첫 번째, 자, 명사 뒤로 오게 되는 거고요. 해석은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전치사 놓치면 안 돼요. 이 전치사가 놓쳐졌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한번 보내서 house를 뒤로 보내서 live in the house, play with friends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정대명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처럼 명사 뒤에 붙었다라고 해서 형용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부정대명사가 나오면 형용사 그리고 to 동사 원형까지 함께 나가면서 이 to 동사 원형이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